안녕하세요. 대박남 박약사님과 함께하는 토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불사조님과 또 대박남 박약사님과 함께하는 토요 라이브인데요. 자, 시작을 하는데 오늘 저희 사무실로 모셨어요. 지금 박약사님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리고요. 아마 지금 오늘 채팅방에 보면 불사조 채널 찐팬 불꽃 가족분들하고 또 대박남 박약사님 채널 열혈 구독자분들께서 모여주신 것 같으세요. 지금 채팅방 접속자 수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약사님부터 인사를 해주시죠.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사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박남 박약사님을 모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 듣고 또 배워갈 부분들은 또 제가 많이 배워서 유익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한테 배운다고 했는데 그런 거 없고요. 사실 저는 대박난 박약사라고 주식 유튜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물론 조그마한 물론 투자업계 종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박난 박약사 주식연구소라고 그럴까 그런 건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과 불사조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약사님 아무래도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약사를 지금도 현재도 이제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정말 새로운 또 직업이 또 한 가지 또 생기시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채팅방 보고 계시는 분들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글쎄 이제 제가 약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때가 1980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3, 40년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국을 운영을 하다가 한 35년 전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주식을 모르잖아요. 네네. 30년 전에는 정말로 이게 굉장히 그때는 IT 우리나라의 산업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막 붐이 일어났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누구나 다 모르는데 제가 이제 고수분들 즉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고수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열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한테 정말로 쫓아다니면서 수업료 시간 이런 걸 많이 투자해서 한 1년 정도는 투자했다고 봐야 돼요. 그때 제가 많은 것을 터득을 한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함부로 배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때 수익을 많이 봤던 고수분들이 있어요. 내노라는 고수분들. 네.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죠. 네. 듣고, 배우고, 수업료도 듣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신데 불사조님도 독특하신 게 이제 교직 이수를 하시고 나서 선생님을 잠깐 이제 하시다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특수교육 그쪽을 전공이었는데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대학생 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매수 버튼 누르는 것만 알고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심지어 돈을 잃는데도 재미도 있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에 좀 제가 깊이 빠지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쪽 업을 통해서 한번 빠져봐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그동안에 많은 일도 있었고 지금 정말 어려웠던 적도 많은데 그래도 항상 즐거울 때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업을 통해서 좀 더 내가 좀 성장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래도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브 방송에 접속을 해주신 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박남 박약사님, 불사조님을 통해서 많은 투자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나도 좀 뭔가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입장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질문을 드려보자면 특정 종목이나 특정 시기에 투자를 해서 남들이 봤을 때 놀랄만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에 대해서 먼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듣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비슷한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본인한테도 적용이 되기를 좀 희망을 해보면서 두 분의 경험에 대해서 잘 됐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약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참 좋은 질문이신데 이런 시간에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한 3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종목도 있었고 저는 그 미래컴퍼니라고 하는 종목이 제가 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한 1년 한 6개월, 6, 7개월 동안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그 미래컴퍼니라고 하는 종목이 좀 가벼워요. 근데 이게 1억을 넣었는데 10배 이상, 10억 이상 됐었어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정말로 한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컴퍼니로 한번 큰 돈을 실질적으로 이제 한 종목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다가 또 어느 정도에서는 자르고 또 다시 한번 한 50%, 30%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한 종목만.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뭐랄까 큰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렵죠. 네. 어려운 거예요. 고독한 싸움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틀도 중요하죠. 전체적인 틀도 중요한데 그 파생도 저는 했었어요. 과거에. 네. 파생을 했는데 이 파생 상품을 정말 몸소 깨닫고 있어야 이 주식장에 판을 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생을 안 읽고는 판을 못 읽어. 근데 파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봐야 돼요. 일단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파생을 해가지고서 뭐 큰 경험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파생 교육을 제가 한 2년 정도 받았다고 그럴까.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옵션 뭐 이런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내가 요걸 선물 옵션이나 이런 것을 투자는 적극 막습니다. 네.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대박을 칠 수 있는 이런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네. 한 8천만 원 정도도 막 따봤고 네. 정말 이게 웃기는 그 말로 흐름이에요. 그런데 네네. 뭐가 있냐면 이 그 선물 옵션에서 선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옵션은 정말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선물은 어느 정도 하라고 제가 많이 권한다면 옵션은 절대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옵션에서 꼭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매도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돈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은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90%예요. 매도를 치는 이 세력들이 돈을 다 긁어가는 거예요. 옵션은 시간만 되면 시간 가치에서 그대로 하락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취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옵션 시장입니다. 근데 그것은 알고만 있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게 저는 사실 ELW하고 옵션을 했었습니다. 저도 2009년도, 10년도 했었는데 절대 배우지도 말라고 알지도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옵션이거든요. 사실 운 좋게 저는 또 옵션 쪽에서 돈을 많이 잃었었다가 운 좋게 양매수를 통해서 저는 또 복구를 해서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양매수라는 건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동성이 클 때 이제 시간 가치가 옵션에 있기 때문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뭐 하루에도 몇백 %씩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양매수를 했는데 폭락장이 온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베팅을 했는데 한쪽에서 내가 뭐
한쪽이 1억이 만약에 뭐 3억 됐다 그러면 한쪽은 1억이 한 3천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70% 하락하고 한쪽은 몇 배가 오를 수가 있는 그걸 통해서 한 번에 운 좋게 그냥 내가 잃었던 걸 약간 수익으로 바꾸고서 끝을 내고 영원히 옵션을 알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옵션을 끝을 낸 적이 있고요. 그렇게 한번 좋은 결과를 냈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두 분이 투자 경험이 오래되셨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보니까 파생 상품 시장에서 매매를 하셨던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선물 옵션을 거래를 한다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또 얼마 전에 이제 막 시장에 입성하신 분들께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확실하게 좀 투자를 하시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두 분도 약간 이제 투자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세요. 왜냐면 언급 주시는 종목들의 약간 특이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공격적인 투자자에 가까우실지 보수적인 투자자에 가까우실지 스스로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약사님부터 한번 평가를 그래요? 내려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 지금은 주식 투자를 안 하죠. 제가 이 투자자문사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안 하는데 직접적인 투자를 안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투자를 할 때는 공격적으로 했죠. 저는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은 내 그 기본적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장이 약세장일 때 지금 약세장이라고 하지도 않고 뭐 강세장도 아니고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이나 약세장일 때는 공격적인 종목이 훨씬 좋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요. 네. 그런데 정말로 강세장일 때는 뭐 그냥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분명히 우리 투자가들에게 이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주가가 줄기차게 올라왔어요. 그때는 이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지금에 가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해야 돼. 매매. 네, 주식을 매매를 해야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박스권에 갇혀서 있는 장이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지 투자하고 매매는 좀 다르거든요. 장기전으로 쭉 올라갈 때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석하게 매매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올해는 큰 수익이 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강세장과 약세장과 그런 걸 따라서 자기 투자 성향을 하는 것이 꼭 정해진 거예요. 그런 정도. 네. 불사장님은 어떤 투자자에 저는 가까우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공격적이었었고 또 지금은 또 굉장히 보수적일 때가 많아요. 전체적인 성향을 보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제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말로는 우리가 교체, 손절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정말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방금 약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세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지만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조선 업종이나 또 철강, 해운이나 이쪽이 또 마치 강세장처럼 주가가 건설까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저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서도 작년에 강세를 띄었던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또 이런 섹터들이 이제 사실 공급과잉 문제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매매 쪽에 거기서 공격적인 부분을 조금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약사님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투자를 할 때 제일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들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대를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면 항상 올라가도 먹고 떨어져도 먹고 네.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사놓고 올라가야만 먹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결국은 떨어져도 돈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1년 내내 이게 평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노름이다. 크게 봐서 그래요. 저는. 기관 투자가 돈 많은 저기 외국인 투자가들. 이 사람들 노름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파생상품 시장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다 우적거립니다. 그래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 4,000포인트를 우리가 못 갑니까? 삼성부터 SK텔레콤, 뭐 SK 뭐 하이닉스 이런 거 몇 종목 한 10종목만 쭉 사버리면 네. 지수는 쫙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식을 안 올리죠. 그 사람들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인트로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종목입니다. 물론 종목을 하는데 그 종목의 첫째가 거래량이죠. 거래량이고 두 번째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지. 그런데 거래량은 다 알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거래량 중요하다는 건. 그런데 거래량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이 투자가들마다 거래량을 관찰하는 그 방법이 다 다르다. 그래서 거래량이 1번이다. 네. 거래량 이거는 돈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돈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돈 들어오지 않는 종목은 삭제. 일단 돈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자. 이런 하나의 관점으로 뭐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돈이 확 들어오고 나서 이게 좀 거래량이 싹 빠질 때는 딱 매도를 치고 보통 이렇게 좀 끝내시는 편이신가요? 자, 그런데 이 돈이 들어오면 일단 옆으로 횡보하다가 수북이 좀 쌓여요. 네. 이 돈이. 네. 이제 그런 종목만을 주시를 하는 거야. 네. 그런데 분명히 뭐가 시작이 됐구나. 근데 돈을 들어오는데 둘쭉날쭉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매집기관입니다. 매집기관. 옆으로 쭉 횡보를 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그런 종목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면서 돈은 들어오는데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종목은 이건 분명히 매집 구간이에요. 걔네들이 작전을 벌려면 최소한도 6개월, 1년 전부터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10개 창구를 이용해서 한 500만 주 매집을 하려면 계속 주식을 매집하는 겁니다. 매집 기간이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나눠 분산해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종목들이 5배, 10배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돈이야, 돈. 이 거래량이에요. 그 거래량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요게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판가름이 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매집 구간보다는 그래도 한 차례 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뭔가 시작됐구나라고 좀 포착을 하셔서 그 이후부터는 그 거래량 이제 심층 분석을 통해서 또 매매를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타이밍.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타이밍이 뭐 거래가 타이밍이지. 네. 네. 불사조님은 어떤 중요한 투자 원칙을 또 갖고 계실까요? 저는 주식 투자 정말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가는 종목들의 대장 대형주를 보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황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형적인 정말 뭐 하락장에서는 정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황을 잘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을 볼 때는 아예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을 도전할 때는 특히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 한번 거래가 붙었을 때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은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어쨌든 거래량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중요한 요소다는 점에서 네. 좀 공통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뭐 좋은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라고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는 그 정치 테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요새는 그나마 그래도 정치 테마로 한번 그 큰 종목들은 큰 그 시세가 크게 나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 테마가 뭐 윤석열 그 씨하고 그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주를 이루어가지고 테마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이제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정치 테마로서 한번 승부도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돈 벌 수 있는 기회예요. 중소형주 중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공매도가 시세가 됐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큰 시세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고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중형주 내지는 소형주 여기에서 나름대로 큰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아까 뭐 컴퍼니 뭐 이런 미래 컴퍼니 같이 자 그런 스타일의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의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안 되면 안 되니까 올해는 나는 정치 테마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디지털 테마 요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디지털 화폐. 네, 디지털 화폐 테마.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1, 2년을 두고도 계속 갈 수 있는 테마예요. 그런데 차익 투자 테마가 여러분들 이렇게 갈 줄 알고는 생각했습니까? 못했죠. 네. 그 차익 투자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테마를 이뤄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기술 투자는 또 움직이려고 합니다만 저는 차익 투자 쪽은 조금 이제 좀 후반으로 보고 이제 거의 꽃을 피웠지 않느냐. 다음에 할 종목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디지털 화폐 테마인데 디지털 화폐 테마는 우리가 1년, 2년을 두고도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 종목. 근데 좀 요사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조정 사이트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21선이 깨져버리면 20일 동안 종목이 그 조정을 받아요. 5일선이 깨지면 5일 동안 종목이 조정을 받습니다. 10일선이 깨지면 10일 동안 종목이 조정을 받고 그 동안에 이게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 종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기 다시 저점을 찍고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고점을 베껴야죠. 네. 베끼고 또 올라가요. 또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또 베끼고 올라가는데 이 고점을 못 베끼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주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로 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창투사 테마가 보면 알지만 이제 끝을 피고 이렇게 떨어지는 테마고 하향 곡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돈을 벌어준 테마가 창투사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 테마가 좀 돈을 벌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조정을 받고 이번에 상층 그 종목의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여름 정도에서 또 뚫고 올라가고 가을 정도에서 뚫고 올라가고 그러면 올 연말이면 대박을 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근데 지금은 투자하면 또 안 돼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예, 그래서 한 30%나 20% 정도 조정을 받고 이것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한번 관심을 좀 줄기차게 가진 테마로서는 요거.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예, 정치 테마. 이런 정도로 한번 보고. 네, 디지털 화폐까지. 근데 디지털 화폐는 일단은 좀 상황을 다음 주 시장에 살펴보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옆으로 쭉 서서 받는 게 있어요. 횡보하면서 받는 게 기간 있고 조정을 떨어져가지고 한 20%, 15%, 20% 받는 게 있고 네. 이따 받다가 눌림목에서 찬스를 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매집하는 거예요. 네. 두 업종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업종으로 이제 선정을 해주셨어요. 불사조님이 생각하시는 올해 좀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 보고 계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미국에서 지금 이익 증가율이 제일 높은 데가 에너지 쪽이 이익 증가율 거의 800%가 넘었다고 어제 제가 봤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그 철강 생산을 감축한다 얘기하면서 철강주가 좀 빠졌거든요. 빠졌어요. 철강주가 빠졌지만 저는 이 추세가 올해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올해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될 섹터는 건설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주 사이클이 있는데 정말 빅사이클이 10년 만에 한 번씩 오거든요. 2007년도에 우리가 건설주의 흐름을 보면 현대건설, GS건설 이쪽부터 해서 정말 대우건설까지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없어진 건설사가 정말 많습니다. 현대차도 앞으로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럼 관련된 파생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건설주의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던 게 벽산도 있었고 또 이 건설주가 최근에 특수건설 최근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특수건설도 상한가 기록하고 이런 건설주들이 상한가 나오는 게 너무 많고
딱 두 섹터 뽑는다면 건설 섹터, 증권 섹터 여기를 만약에 또 초보 투자자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 내가 오늘 말하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 또 내가 말 못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정말로 그전에는 좋다 그랬지 않았냐. 그런데 내일 또 이게 또 마음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섹터 꼭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사조님은 증권과 건설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도 두 분의 투자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런데 제가 뭘 보면서 계속 아까부터 저기 웃음이 나냐면 지금 화면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책이 한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번에 박 약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책 제목이 대박난 박 약사의 실전 투자인데 컬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단에 파란색 배경이 들어가면서 하얀 배경에 대박난 박 약사의 실전 투자라는 책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시는데 지금 불사조님 뒤편에 이렇게 보면 주식 투자가 뭐예요? 라는 책은요. 불사조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책 컬러가 흰색 배경인데 여긴 또 빨간색이에요. 두 분이 책 쓰신 책의 컬러감도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 대박난 박 약사님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스트리밍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박 약사님이 쓰신 책이 따끈따끈하게 시중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 책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대박난 박 약사의 실전 투자도 흥행리에 절찬리에 판매가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 자,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시간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길어지게 돼서 많은 구독자분들께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포부도 좀 밝혀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하반기 시장 밴드로 한번 제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지수 밴드, 코스피 지수를. 그래요. 제가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메이저들이 이렇게 다 관리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메이저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들 손아귀에 있지. 열 손가락 안에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호재가 뭐 어떻고 외국에 뭐 무슨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할 때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서 10년을 두고 왔다 갔다 했어요. 절대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구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년을 지금 차트를 보세요. 10년 동안을 박스권에서 4,500%에서 계속 놀았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사람들은 손아귀에서 다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일반자들 생각을 거꾸로 가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를 메이저급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떨어치 놓고 올려야지 여기서 쭉 올려버리지 않았나 이거야. 그래서 밴드로 보면은 3,600포인트가 최정점이지 않겠느냐. 저는 연말까지. 예, 언제 뭐 다음 달부터 확 끌어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면 한 밑으로 한 2,900, 850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한번 하락할 때는 악살나게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보고 그 근거는 그 사람들 마음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가 앞당겨지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뭐 4,000포인트 간들 뭐 우리가 개인들이 돈 벌면 좋겠죠. 그러나 그 어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맞을란가 안 맞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사람으로 뭐 그런 것 보시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주식사를 이렇게 해요. 주식시장이 다 끝나면 파생을 먼저 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파생시장에 이 큰 손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이 메이저급들 증권회사들이 삼성 특히 이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가 이런 것을 조금은 봐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파생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파생을 이제 보면은 이게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종목을 연구를 하는데 한 200가지를 쭉 차트를 봐요. 근데 차트를 볼 때 요새 뭐가 하나 추가됐냐면 여러분들 공매도가 꼭 추가됐잖아요. 공매도 전에는 안 봤지만 지금 공매도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치는가 안 치는가, 그 다음에 대차 거래를 많이 하려고 이 포지션을 잡는가 안 잡는가 이런 걸 좀 보고 200개만 보면 돼. 그 중에서 삼성전자,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요 세 종목이 거의 지수는 50%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실시간으로 봐야 되지만 제가 KBS ETV에 조금 내보니 갑니다만 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꼭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묶어놓고 자기들은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파생상품에서도 엄청나게 불균형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불균형, 지금 공매도도 엄청난 불균형이야.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해준 것도 350개만 묶어놓은 것도 천만다행이에요. 우리가 350개 들어간 종목과 350개 아닌 종목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앞으로는 350개 든 종목은 30% 40% 수익 내기가 어렵다. 연말까지. 네. 단 그 이후의 종목들은 100% 200%도 얼마든지 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큰 시세가 나고 정말 대박시가 나는 종목은 공매도가 없는 종목에서 대박시가 난다. 네. 그리고 350개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나왔자 50%? 이런 정도에서 올해 1년에 농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트로이카, 건설, 금융, 무역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그 각광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목별 섹터 분야에서도 종목별로 완전히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그런 장이 우리나라는 올 연말까지 분명히 펼쳐질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제가 이런 시국에 대박난 박약사를 만나가지고 그 가게에 조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해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가로 성공할 수 있게 그 인도를 했던 사람이구나. 네. 그 대박난 박약사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번 좀 기억이 됐으면 뭐 그런 생각이고 네. 배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지수는 3,600포인트 정도를 어느 정도 이제 밴드 상단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너무 힘들게 투자하지 말고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는 350여 개 종목은 일단 제껴두고 아니야, 제껴두라는 게 아니고. 제껴두는 것은 아니고 제껴두는 아니죠. 그들 종목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숏커버링이 들어올 때는 네. 그냥 쑥 올라가요. 그래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네, 숏커버링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런 시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대형주 네. 한 5가지 종목은 꼭 체킹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숏커버링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 때 한번 대박을 또 칠 수 있는 시기가 네.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아마 200% 300% 나는 종목은 아마 아까 제가 제일 얘기한 종목 그 아니에요? 이후 종목에서 나지 그 묶어놔버렸던 종목은 50% 70% 수익 나기가 정말 힘들지 않겠느냐. 올해 연말까지 보면은 네네. 삼성전자 앞으로 30% 50% 수익 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그 가기는 갑니다. 삼성전자가 분명히 갑니다. 그래 지수가 오르지.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사조님도 이번 그 올해 하반기 시장 밴드로 한번 제시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공매도가 포함되느냐,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명히 주가의 움직임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지수가 폭락이 나오고 할 거면 정말로 2, 3, 4 공매도가 재개하기 전에 한번 폭락이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거기를 비껴갔어요. 심지어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하면 바로 올라가는, 내려오기만 하면 다른 업종을 올려서 지수를 올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의 소원은 그래도 저 구독자분들, 저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단 낫다 라는 말을 꼭 듣고 싶고,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항상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고 오랫동안 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득을 드릴 수 있게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가정의 평화와 대박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